선비들의 올곧은 지조를 상징했던 갓. 그만큼 갓일은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의 연속이다. 자그만치 50여 단계를 거쳐야 탄생하는 작품 갓.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예천갓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갓일 장인 박창영 선생을 만나러 가보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여느 주택가와 다를 바 없는 이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박창영 장인의 갓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공방에 들어서면 벽면 가득한 갓들이 우리를 반겨준다. 한눈에 보기만 해도 보통의 품격을 뛰어넘는 예술적인 자태를 자랑한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제대로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박창영 장인의 작품들이다. 갓은 고려시대 서민들이 즐겨 쓰던 페랭이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층 양식미가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선비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박창영 장인은 경상북도 예천에 갓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 17살 때부터 갓일을 배우기 시작해 한평생 갓일에만 종사하고 있다. 박창영 장인은 그동안 한국의 갓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갓일의 시작은 가업이자 운명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아직은 갓의 수요가 남아있었다. 그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갓일은 활기에 넘쳤다. 원래 저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북동, 옛날엔 돌티 마을을 이렇게 했어요. 그 수백 년 전부터 그 마을에서 갓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소비됐어요. 그 마을에 옛날에는 한 80% 되는데 그중 반 이상은 갓을 전업으로 갓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소비시켰어요. 거기서부터 저 갓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17,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갓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예천에서 조금 하다가 대구 저 서문시장에 박영시 갓방이 제일 큰 갓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좀 하다가 나중에 또 고향으로 와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갓방을 차렸어요. 예로부터 예천과 통영, 제주, 안성은 갓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갓일로 생계를 꾸리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60년대부터 추진된 급격한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점점 이게 사라져가니까 갓이 78년도 사육에서 나오는 갓을 조금 쓰이게 됐어요. 78년도부터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TV 드라마 나올 것도 하고 일반 쓰이는 갓은 점점 사라지니까 개수가 줄고 하니까 이는 사육에 나오는 갓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희빈, 김만덕 등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갓들을 도맡아 제작한 것이 장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갓일에는 크게 총모자와 양태,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하는 입자의 기술이 필요하다. 갓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길고도 세밀한 인고의 과정을 참아야만 한다. 말총으로 만드는 총모자, 대나무 실로 만드는 대모자, 그 안에서도 세밀히 따지면 17개의 작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대부분의 갓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갓의 테두리를 만드는 양태일에서도 24개의 작은 과정이 있다. 대나무를 실로 얇게 쪼개고 그 대나무 실이나 명주실을 촘촘히 붙이고 인두질, 먹칠, 어교칠까지 해야 한다. 과정 하나마다 쉴 새 없는 재빠른 손놀림과 섬세함, 집중력이 필요한 공정들이다.
양태와 총모자를 결합하는 입자일에 들어서면 비로소 가세의 형태가 드러난다. 좋은 것을 하면 양태가 우선 고발이 되고, 양태가 쫑쫑한 게 좋은 게거든. 잘 짜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뭐 죽사나 진사나 그런 게 잘 넣는 게 좋은 거죠. 공예품에서 원재료는 가장 중요한 첫발이다. 그래서 최상의 대나무를 확보해야 한다. 전라도 담양에서 대나무 밭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면 이제 보내줘요. 또 곱게 내리는 거는 참죽이라고 대가 두 가지예요. 참죽하고 분죽이 있고, 그 분죽이 연하게 내려오는 대나무예요. 참죽은 좀 강하고.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매난 국죽,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 그렇게 곧고 단단한 대나무가 어떻게 실보다 가는 대실로 변하는 것일까? 바로 거칠한 표면과 마디를 정돈하는 대밀기를 통해 가능하다. 대를 칼로 밀어 다듬어내면 대나무의 곧고 강건함은 얇고 부드러움으로 재탄생한다. 이게 제일 그때는 아주 머리카락 끝이 아주 쪼개게 좋게 그때 떠가지고 한 7시간 삶아가지고 콩깍지 엮고 삶으면 대나무가 연해요. 그때 쓰이는 것이고, 안에 거는 거철, 땀대 거철, 갓둘레 쓰이는 게 이러고, 요 하나하나 떠요, 얇게. 이때 대칼로 대끝을 얇게 점여서 대를 내린다. 그 후엔 주개판에 대칼 끝을 꽂고 양손으로 얇게 뜬 대를 천천히 밀어낸다. 이렇게 해서 활처럼 둥글게 휘어지는 대호를 한 줄 한 줄 만들어낸다. 곧고 강한 대나무는 부드러움을 향해 해체되었지만 이제 다시 형태를 위해 조립되어야 한다. 대홀은 대모자의 형태와 패턴을 향해 가지런히 응집해간다. 장인의 손길, 눈길도 함께 갓을 향해 응집된다. 그러면 묵질하면 또 총모자 거치야 되거든. 사선으로 하면 저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말충이 아니고 다 이제 옛날은 말충이 아니고 다 대모자가 지어가지고 유물을 보면 다 대나무예요. 대모자의 문양을 통해 갓기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모자 위에 들어가는 거 청개 짓는 게거든. 사각형 틀 안쪽에 격자형으로 한 올 한 올 대호를 붙여야 하는 천개 작업. 이때 비단이나 모시에 못지않은 가지런한 정렬이 중요하다. 천개가 모자와의 만남을 다소곳이 기다린다. 모자 끝에 오칠을 해서 천개와 모자를 결합하는 공정. 장인의 손길과 눈길이 갈수록 예민해지는 순간이다.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우리네 인생사와도 흡사하다. 이어서 곧바로 갓의 테두리인 양태 작업에 돌입했다. 양태를 하는 게 있는데 양태로 옆도리로 네 줄을 따나가요. 이렇게 따나가 네 줄을 이렇게 따나가거든. 요거는 또 전문성이 따로 있어요. 요거 하는 양태 트는 사람 또 인간문화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 요거 양태 가지고 입자장은 요를 이제 다 틀어내 가지고 갓을 만들어요. 뜨거움에는 흐트러짐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다. 대홀로 엮어지는 양태의 벌어진 틈을 정돈하는 것이 바로 인두잡기다.
다 만들어 균형이 잘 잡힌나 보면 균형이 그래도 눈에 싹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 트집 잡는 그런 게 좀 어렵지. 한국에서는 한옥지붕의 처마나 버선코의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한다. 그 아름다운 곡선은 갓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완만하면서 적당한 갓의 곡선을 만드는 기술이 양태를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다. 갈수록 장인의 눈길은 깨우침을 향해 나아가는 수도승처럼 집념과 몰입의 단계로 들어간다. 고독한 작업과 인내의 연속이다. (50년) 넘는 갓일 인생. 인두들도 그 세월을 함께 해왔다. 옛날에 예천 있을 적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 지방이나 그 대전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취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또 미적촌에 가서 또 마취하는 게 있고 그렇게 마취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인이 특별히 아끼는 인두 하나가 있다. 요 상장, 그거 찍는 건데 초창기에 마취하는 게. 이건 몇 년이나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50년 넘지 뭐. 같은 제가 시작한 지가 50년 넘으니까. 인두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20여 가지에 이른다. 대올과 대올을 인두로 붙여 천개를 만들고 양태의 트집을 잡을 때도 인두는 매우 중요한 연장이다. 인두를 통해 직선과 곡선, 평평함과 휘어짐이 가능해진다. 그런 인두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장인의 눈길이 갓의 구석구석까지 예사롭지가 않다. 그 곡선이란 게 갓이 너무 저게 팽을 줘도 안 되고 약간 끝이 오망하면서 말하자면 각이 딱 서야지. 그래야 갓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 손을 쥐도 힘이 있고 그냥 수만가 있지만 힘이 없지. 그리고 그 틈에 오망한 건 쥐도 이렇게 오망한 건 달리 있는 식으로 이렇게 힘이 있어. 이젠 양태와 모자를 하나로 합치는 단계에 이르렀다. 바로 입자일 과정. 이때 양태의 안쪽 끝부분인 지밑에 좀 두꺼운 지밑대를 잘 붙여야 갓이 전체적으로 튼튼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이 허술하게 접착된다면 갓의 한가운데가 부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양태 안쪽은 지밑대로 갓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한다면 양태의 바깥쪽은 커다란 철대를 이용해 넓고 곡선의 처마를 가진 양태를 견고하게 잡아준다. 지밑대와 철대는 갓 양태의 형태를 잡아주는 안팎의 기둥이자 뼈대인 것이다. 양태 위에 먹칠을 하는 순간이 왔다. 먹물에 담그거나 들이붓지 않고 일일이 먹칠을 한다. 양태의 대올 사이사이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갓의 은은한 그늘은 먹칠 덕분에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미끼는 것에 풀이 미끼는 것이만 이 터직을 하려고 미끼면 안 되거든. 뛰어난 양태장은 트집 잡기 기술로 판가름 난다. 깨알보다 더 작은 양태의 대오를 점검해내는 눈썰미는 수십 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먹칠한 양태 위에 얇은 명주천을 더 씌우는 포립의 과정을 거치면 멋스러움이 배가 되고 햇빛 차단도 더욱 좋아진다. 하지만 양태의 대올 사이의 숨구멍은 살아있어야 한다.
빛은 차단하면서도 위아래로 통풍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그것에 담겨 있다. 명주천으로 포립을 한 후에도 다시 한번 양태의 바깥쪽 테두리에 철대를 붙이면 양태는 더욱 견고해진다. 한 단계 한 단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장인의 굳고 섬세한 손길. 진사는 명주실 하나 놓는 게 진사고, 포립이 더 싼 게 하기가 쉽지. 진사립은 얇은 명주실을 한 올 한 올 갓에 붙여 만드는 갓의 종류. 진사립은 조선 말기 최상품의 갓으로 왕이나 높은 직위에 있던 벼슬아치들만 쓰던 갓이었다. 때문에 공정이 더욱 세밀하고 무늬 또한 화려한 것들이 많다. 조선 말기 고종도 진사립을 즐겨 썼다고 한다. 모자 포립은 모자 부분까지 명주천을 씌우고 얇은 테두리로 모자의 틀을 보강한 것이다. 박창영 장인은 연로한 나이에도 온종일 꿈쩍 않고 앉아 길고 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갓일은 한평생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아주 옛날 붙였죠. 장식이, 갓에 장식이 많아요. 사치가 갓에서. 자, 이제 7만 원 다 됐습니다. 갓의 구석구석까지 오칠이 잘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장인. 그 습기도 강하고, 강태가 또 잘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진 갓은 한 개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하는 예술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람을 느끼는 거는 옛날 유물 보고 그 발굴해가지고 만드는 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영 장인은 반쯤 불타 없어진 철종의 어진 그림에서 조선시대 갓의 원형을 찾아내 복원해냈다. 160여 년 만에 철종의 갓이 현실로 되살아난 것이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만 역사적인 소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는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려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 사명감을 박창영 장인은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는 한 18세기 전에 박쥐 문양을 놔가지고 썼던 것이에요. 이것도 복원했는 것인데 모자가 다 대나무로 했고 이 축사 나는 것도 다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고 강태가 더 나죠. 이 박쥐는 그 옛날부터 한복에도 박쥐가 많이 들어갔지만은 갓에도 사치를 많이 부렸어요. 이 박쥐를 넣고 하면 또 문양이 박쥐 문양이 오면 행운가 뭐 복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도 갓에 박쥐를 문양을 넣었어요. 시간이 흐른 늦은 오후, 퇴근 후에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러 왔다. 증조부에서 박창영 장인까지 13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갓일. 지금은 배우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명맥이 위태로운 상황. 다행히도 아들 박형박 씨가 그 가치의 계승을 위해 기술 전수자로 갓일의 길에 합류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디자인 쪽 공부하면서 이제 아버지 계속 하시는 게 이제 가업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아니면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어려운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의 합류는 박창영 장인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전통가세 발굴과 복원 작업에 뛰어든 계기가 된 것이다. 복식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간이 필요해가지고 자연적 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가 발굴을 해가면서 가설 이제 옛날 것도 발굴하면서 자연적 옛날 유물을 하면서 또 자연적 저가 또 그 유물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꿈은 미래지향적이다. 서양식 의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국의 현대 의상.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가세 생명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큰 목표가 생긴 것이다. 옛날에 좀 지금 기술, 현재 지금 아버지한테 이제 전수 받았던 그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갓을 이제 만드는데, 그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 것들, 그러니까 그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미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 좀 되게 멋스러운 갓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갓들을 이제 복원하면서 좀 현대적인 거나 아니면 진짜 그 복식에 어울리게 하고 만들고, 그런 갓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꽃을 잘 동실하게 잘 파고 옆으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동실하게 잘 파봐.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잘 알 것이다. 격려의 한마디가 자신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도 한국 가세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조선인들은 유가인데 이게 이 세계적으로 드문 건데 이게 없이 나가면 또 안 되죠. 계속 이어가야죠.